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수소를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오늘은 수소를 활용한 이동수단, 즉 수소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구영모입니다. 저는 수소 모빌리티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료전지 연구 개발을 맡고 있는 김인진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력, 수소, 열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의라고 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저도 아는 이 수소차. 수소 모빌리티 하면 수소차인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자동차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게 막 떠오르시던가요? 저는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 네. 너무 미래를 아니요, 많이 갔나요? 아니요. 딱 맞아요. 일단 보통 저희가 PAV 해가지고 그 개인 이동형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플라잉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플라잉카 옛날만 해도 미래 상상이었는데 최근에는 플라잉카를 많이 만들고 계세요.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차, 그 무거운 차가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차 자체가 되게 가벼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차가 가벼워야 되는데 가볍게 만들려면 다양한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에너지를 많이 들고 있어야지만 먼 곳을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멀리 날아가고 또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수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는 기본적으로 1kg당 가진 에너지가 33.3kWh로 저희가 전기차 하게 되면은 한 60kWh 정도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2kg의 수소면 똑같은 양을 저장할 수 있어요. 수소의 장점은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자체가 가볍다. 그래서 플라잉카 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말고도 수소 모빌리티는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그럼 수소 모빌리티라는 말의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연기관 모빌리티들은 연소라는 방식을 통해서 폭발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수소 모빌리티는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힘으로 모터를 돌려서 이동하는 이러한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소차는 전기차인 건가요? 수소차랑 전기차는 근본적으로 그 구동 원리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차 내에서 직접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장치에 해당되고요. 전기차는 누군가 만들어낸 전기를 충전했다가 방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동을 하는 방식의 차량입니다.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수소차의 연료전지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양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필드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 DOE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너지국이라고. 미래의 수소차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테크니컬 타겟 설정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에 연료전지 효율을 미래에는 70%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준은 얼마인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60%.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의 기술이 60%가 딱 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료전지 효율 면에서 저희가 가장 우수한데 효율적으로 잘 만들었지만 아직 소재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이 또 강해요. 아직도 우리도 수입하는 소재 부분이 좀 있거든요. 현재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2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도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우리 기술이 앞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력이 높은 수소 차량의 보급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즉 환친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고요. 이 법률은 5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되는데 이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협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정책으로는 2021년에 2월에 발표한 제4차 환경차 기본계획인데요. 수소차 인프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환친차법에 일부 다뤄지고 있긴 하지만 인프라 쪽은 2021년도에 개정된 수소법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개발 및 보급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 수소차가 얼마나 보급이 돼 있나요?
유럽에서는 수소버스를 실제로 운영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시범 보급이라는 프로젝트로 성능을 계속 개선시키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수소버스 프로젝트를 장기간 하고 있어요.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목표를 상향시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기술적 목표가 거의 국제적인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발라드라는 회사에서 연료전지의 스택이 내구성 측면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다, 발전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모빌리티와 수소 모빌리티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크게 주목할 수 있는 장점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에너지 변환 효율은 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양을 100%로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이 필요로 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처럼 한 단계의 그 전기 화학 반응을 거쳐서 수소랑 산소가 반응하면서 다이렉틀리 전기를 발생하는 이런 그 메커니즘에서는 그 손실이 최소화되고 전기의 변환율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기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내에서 연소를 시키고 또 기체의 부피 팽창이 일어나고 또 이 기계적인 운동으로의 변환, 그다음에 정기적인 모토의 변환,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전기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단계가 많을수록 단계마다 특정 손실이 유발되면서 에너지 변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도 좋은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CO2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존 내연기관은 연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낙스, 삭스, 또 PM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수소차는 전기차가 좀 다른 점은 공기를 흡입해서 운전하다 보니까 필터에 미세먼지까지 흡착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를 흡입했다가 나갈 때는 미세먼지가 없는 공기를 보내주거든요. 그런 정화 기능까지 또 있습니다. 미세먼지 CO2가 나오지 않고 그 운행 중에서는 오히려 제로가 되는 거죠. 정부에서도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인정을 하고 정책적으로 재정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말고도 저희가 기차나 트램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기차, 트램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기반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차 선로를 깔고 그 위로는 전기 선로를 깔아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수소 기차나 수소 트램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이러한 인프라적인 성전탑이나 전기 선로 같은 인프라 투자가 저희가 피할 수 있고, 수소 충전소만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또 확보할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소를 활용한 기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수소차 말고 혹시 다른 수소 모빌리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투자해서 수소 모빌리티 연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인프라도 없다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수소차가 나오다 보니까 수소차만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실제로는 지게차, 포크레인, 굉장히 많은 모빌리티를 만들고 있고 수소배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소 드론도 만들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프라가 많이 확보 안 돼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해외에서 보시면 산업 현장에 실제 미국에서는 한 5만 대 정도의 수소 지게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기존의 전기 지게차 대비 짧은 시간에 충전할 수 있고 장기간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게차 외에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인프라 때문에 좀 보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게 되면은 항구에다가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다 개정을 하고 바꿔야지만 수소 모빌리티가 점점 더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소 지게차가 이번 년부터 대규모 실정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다음 수소 전기 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초로 양산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개발 들어가고 있고요. 2023년에 지금 울산에서 실증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수소 트램을 구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 앤서, 오직 수소 앤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너 팩트 체크 시간인데요. 떠도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OX로 알아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OX 팻말 들어주시면 됩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규제는 자동차에만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로 X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모빌리티에 CO2 규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 같이 줄여야 되고요. 일단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1km마다 갈 때마다 나오는 CO2 규제라는 게 있고, 기차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도, 그다음 항공 쪽도 있는데, 이제 회사 기구 같은 경우에 이제 항만에서 쓰이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40%까지 CO2를 감축하는 게 목표가 있고요. 항공 분야는 2050년까지 75%를 줄여야 돼요. 기존에는 내연기관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양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빌리티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 수소 모빌리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지금 발전을 해 있나요?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선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전 세계 수소차 판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수급,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전쟁 같은 이슈들 때문에 그 판매량이 조금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수소차의 발전 방향이나 전망은 어떻게 돼요? 요즘 점점 더 CO2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처럼 CO2를 배출하면서 구동하는 자동차의 수요가 계속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내연기관과 충전 시간이나 주행 거리 등의 성능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수소차가 퍼스트카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살짝 전기차 특징이 다른데 충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한 번 풀 충전을 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서 단거리를 주행하는 세컨카 정도로 전기차가 이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걸로 예상되는데, 반면 지금 현재 시장의 규모를 보면 수소차보다 전기차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오늘도 여러 번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수소차가 주행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들, 수소 충전소랄지 그 규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아직 이 완성도가 미비해서 전기차 산업만큼 이렇게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시도를 열심히 한다면,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한다면 수소차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이제 모빌리티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변하고 있어요. 배터리 모빌리티, 그다음에 수소 모빌리티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중요하고 수소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국가적으로 이 전기를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기 모빌리티는 우리가 전기를 어디든지 꺼내서 쓰면 되는데 수소 모빌리티는 우리 주위에 없어요. 꺼낼 수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인프라가 확보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수소 모빌리티 관련 종사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쪽 산업계에 계시는 연구개발하시는 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인프라가 아직 되지 않아서 좀 늦어지기는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많은 격려와 그다음에 수소 모빌리티 관련 산업에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수소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수소를 활용한 이동수단, 즉 수소 모빌리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빌리티 이외의 산업들, 다양한 산업에서 수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한국자동차연구원 구영모 본부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민진 책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희 연구위원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